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네, 그러면 8시가 되고, 네, 8시 지금 한 1분 정도 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 네,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 좀 보내주시겠어요?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잘 들리시는 분은 네, 1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디오 상태 정상이고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네, 조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이제 줌 온라인 강의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오늘 또 재밌는 강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서 해 주시는 걸로 좀 전제를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실습을 같이 따라서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혹시라도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계신다거나 그런데 내가 고팔 실습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 동안에 네, 바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켜시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계정으로만 이렇게 로그인하면은 오늘 이제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실습을 같이 할 수 있게 좀 준비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화면 공유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화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구글 오팔로 광고 소재 자동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글 뭐 제미나이의 자동화 툴인 구글 오팔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를 뭐 결국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든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뭔가 이 SNS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AI는 특히나 올해 들어서 AI는 단순히 이렇게 뭐 LLM으로 우리 프롬프트 해서 뭐 물어봤더니 뭐 이런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이미지 너무 잘 만들더라. 뭐 영상 잘 만들더라.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는 사실은 뭐랄까 한번 작년에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그 정도는 AI가 다 할 줄 알아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내가 직접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AI가 한다라는 이제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다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 AI에서의 중요한 트렌드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던 네, 이제 에이전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AI가 스스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올해는 아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실은 뭐 이전부터 자동화라고 하는 툴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진행하는 구글 오팔이라는 거는 과연 이제 뭐가 다른가? 뭐가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뭐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동화 툴 이제 자동화라는 게 요즘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좀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화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툴을 한번 구분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구글 오팔이라고 하는 이제 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약간 전통적인 자동화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이크 그다음에 N8N, N8N이라고 하죠. 그래서 N8N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뭐랄까 평정한 클로드 코드와 이제 안티그래비티 이제 이런 자동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의 어떤 계열이 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구글 오팔은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비오 뭐, 2, 비오 3, 그 다음에 리리아,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의 그 음악 생성하는 기능 들어온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원래 모델 이름이 리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팔에서도 이 리리아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구글 AI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도 뭐 오팔.점 뭐 제미나이 구글닷컴 뭐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이런 구글 AI 범위 내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제미나이로 시나리오 써서 비오로 영상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로 기획안 만들고 이것을 나노바나나로 뭐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구글 제미 AI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자동화 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 오팔로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구글 오팔은 구글 제미나이 기반의 이 AI 모델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자동화로 워크플로우를 그 짠다고 했을 때 선택 가능한 자동화 툴이 이제 구글 오팔이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가 워낙 뭐 나노바나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이렇게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팔이라고 하는 이 자동화 툴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랄까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는 게 주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하고 엔파렌 이런 이제 계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자, 메이크 엔파렌 요 계열은 이 구글 오팔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구글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자동화를 워크플로우를 세팅할 때 이렇게 선택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수립하고자 할 때 인스타그램으로 자동화 포스팅을 한다. 페이스북으로 뭔가 자동 업로드를 하게 한다. 그다음 RSS를 긁어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 그다음에 에어테이블에 내가 컨텐츠를 적재하고 이것을 이렇게 뭐 이 정기적인 시간에 자동으로 뭐 등록되게 만든다. 유튜브로 올린다. 그다음에 탈리 같은 이제 이 설문조사 툴이죠. 우리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그런 툴에서 어떤 뭐 고객의 리드를 수집을 하고 그 리드가 수집됐을 때 고객 정보가 등록됐을 때 자동으로 나에게 알람이 와서 뭔가 이제 그것을 대응하게 만들어준 이제 그런 것들을 세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노션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이 자동 워크플로우를 연동한다 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넘나들면서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일이 흐르게 하는 그것을 알아서 내가 타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서 뭔가가 결과물이 어디 업로드가 된다든지 뭐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메이크와 엠파렌이 다양한 뭐 API라든지 아니면 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엮어서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세팅할 수 있는 것이 이 메이크와 엔파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오팔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메이크와 엔파렌, 특히 나 메이크가 좀 이전에 제피어라고 하는 툴과 좀 같이 좀 있었고, 계속 좀 발전이 되어 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 엔파렌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교한 자동화를 세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에, 한 3, 4개월 전 정도부터 이 클로드 코드 특히나, 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티그래비티 구글 제품이죠.가 나와서, 이 구글, 이 오팔, 그 다음에 메이크, 그 다음에 엔파렌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더해서 내 로컬 컴퓨터까지 제어해서 내 로컬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노션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것이 다시 뭐 내 로컬 컴퓨터 저장이 된다든지 혹은 내 컴퓨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 업무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이런 내 컴퓨터의 제어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은 이제 구글 클로드 코드하고 안티그래비티 같은 이런 이제 이 데스크톱 앱 버전의 이제 자동화 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글 오팔은 구글 제미나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동화 워크플로우로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여전히 이제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즘 이렇게 메이크와 엠팔에는 클로드 코드하고 안티그래피티 덕분에 요즘 약간 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엠팔에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세팅 프로그램이어서 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는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가벼운 어떤 자동화는 여전히 메이크로 세팅하는 거를 좀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클로드 코드와 안티그래비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오팔의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은 제미나이가 워낙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강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자동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구글 오팔은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툴에는 이제 큰 어떤 계열의 차이가 있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이 데스크톱 앱에서 클로드 코드라든지 안티그래비티를 활용을 한 워크플로우 세팅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동화라는 툴에 대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자동화라고 했지만 요즘 다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동화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소재 제작 자동화, 이제 마케팅이죠. 광고 소재라고 하면 마케팅에서 어떻게 이 자동화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광고 소재를 기획을 해야겠죠. 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SNS,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보는 다양한 이제 브랜드의 광고 소재를 기획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광고 소재 기획을 위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그 브랜드하고 제품에 대한 제품 분석, 브랜드 분석을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브랜드인가, 어떤 제품인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마케팅 뭐 대행사의 직원인데 혹은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브랜드에 이제 마케터로 입사를 하거나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광고 활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광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제품과 브랜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제품 분석을 해서 어떤 브랜드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USP는 뭐다. 예를 들어서 USP는 뭘까? 유니크 셀링 포인트. 네, 그래서 유니크하게 독창적으로 우리 제품과 브랜드가 셀링 포인트는 뭐냐? 고객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셀링 포인트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특장점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네, 차별적인 특장점은 그럼 뭐지? 라는 것들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SP라는 것, 특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실제 브랜드를 좀 샘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닉스라고 하는 가전제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닉스라는 가전제품 브랜드는 가전제품을 다 소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뭐죠? 이 세탁기도 소형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도 소형 건조기. 왜냐면은 이제 1인 가구에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와 그런 기능으로만 그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내가 광고 소재를 기획한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 브랜드는 그런 모든 가전제품을 이렇게 소형으로 해서 1인 가구에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야라는 것이 이제 제품 분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USP 도출, 특장점은 뭔가, 네, 1인 가구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와 어떤 그 집안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그런 아주 최적화된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USP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USP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품의 특장점이고, 이것을 이제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제품 이렇게 좋아요? 네, 제품 자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런 제품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와닿지가 않겠죠. 소비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 건조기가 작아요라는 메시지보다도, 자, 이 건조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들이면 당신의 집안 공간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 아주 쾌적하게 어떤 세탁물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득 메시지를 그 다음 단계에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광고 카피에 맞게, 광고 카피에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자 이내로 그것을 이제 그 문구를 줄이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뭐 어떤 워딩이 없게 이렇게 가다듬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광고 카피를 이제 뽑아내게 되죠. 이게 이제 사실은 광고 소재를 기획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소재를 기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이 이미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광고 소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자이너 분께 이제 메인 카피는 이거고요, 서브 카피는 이거고요, 이미지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레이아웃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기획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광고 소재 디자인을 통한 이제 광고 이미지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과정들이 이제 이게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만 일을 했을 때, 사람만으로 일을 했을 때는 그냥 이 워크플로우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의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딱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 우리 제품이 뭐였더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특장점 이거니까 이번엔 이런 어떤 메시지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는 광고 카피로 만들려면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한번 이런 어떤 후킹한 문구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 분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제작해주는 이제 요 과정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약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와 함께, 이제 AI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AI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워크플로우로 쪼개서 연결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약간 언어 구조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과정을 제가 실제로 우리가 이 제미나이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미나이 화면인데요. 어, 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그 워크플로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제미나이에서 쭉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제로 요 링크 주소에 있는 요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메디큐브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어떤 제품이에요. 화장품, 네, 뷰티 제품입니다. 그 뷰티 제품이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링크 URL을 이제 AI에게 알려주면서, 자, 너가 이 페이지를 방문해서 자, 이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봐 라고 이제 AI에게 이 URL을 알려주고 이 상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시키죠. 네. 그러면은 자, AI가 쭉 생각을 하면서 제시해 주신 메디큐브 공식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품은 장원영 V라인, 그러니까 장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이제 광고하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부스터 V롤러 제품입니다. 이따가 요거 이제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한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네, 상품
상품 개요는 어떠하고요. 부스터 V롤러고요. 핵심 컨셉은 차세대 EMS V 라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모델은 장원영이 하고 있어서 장원영 V 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마케팅되고 있대요. 자, 주요 기술 및 특징은 이러이러합니다. 제품 분석을 지금 한 거죠. 그리고 구성 및 가격 정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신뢰도, 그다음에 종합 분석 및 추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AI에게 우리가 한번 너가 이 브랜드를 우리가 보통 이제 AI에게 마케팅 컨텐츠 써줘, 뭐 광고 메시지 써줘라고 할 때 무슨 브랜드 무슨 제품에 대해서 광고 카피 써줘 이렇게 그냥 약간 냅다 이렇게 시키면 AI가 물론 답은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둥그스름한 그런 어떤 대답이 나와요. 대신에 여기 AI에게 일을 시킬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쪼개서 일단 먼저 분석해 봐봐. 네라고 하면은 이 채팅창 안에 이제 컨텍스트가 올라온다 그러죠, 요즘은. 그래서 이 채팅창 안에서 AI가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 페르소나와 그다음에 이제 USP 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봐봐라고 하는 제가 이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타겟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 구성 요소와 기술적 사양은 이러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 키워드는 뭐 이런 것들 V라인, 뭐 차세대 EMS 속근육 뭐 이런 워딩들이고요. 주요 긍정 피드백 및 소구점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상품이 가진 독보적인 판매 장점, 즉 USP를 도출해줘 라고 제가 또 프롬프트를 합니다. USP 도출을 위한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아래쪽에 보시면 이 상품의 어떤 특징을 이제 고객의 입점으로 전환한 이런 USP는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해서 뭐 단순히 화장품 바르는 것을 넘어서 경락 마사지에 뭐 이런 압박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쨌든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이 고객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별화 요소는 뭐 단순한 진동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각도에서도 굴욕 없는 입체적인 윤곽을 가장 작고 가벼운 방식으로 구현한대요. 얼굴을 정말 이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슬로건을 이런 핵심 가치를 이렇게 관통하는 슬로건 후보를 자,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쭉 뽑아줬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로 후킹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설득 메시지를 작성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나리오 1 아침 붓기 전쟁에 또 시나리오 2는 사진 속 무너진 라인에 시나리오 3은 관성적인 홈케어 실패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세우고 여기에 메디큐브가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당신의 이렇게 솔루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광고 문구로 써줘. 라고 하면은, 자, 이 막 광고 문구를 뭐 이렇게 쭉 써줬네요. 뭐 75g 미니 롤러로 해서 이렇게 58자의 광고 문구를 써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자, 우리 제품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요거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앞에 광고 소재 썼고, 지금 너가 위에서 쭉 읽어 내려오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위에 광고 카피까지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광고 소재 만들어줘. 자, 우리 제품은 근데 이거니까 제품 이미지는 변형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자, 제가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약간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났어요. 영어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출력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미지가 안 나왔어. 이미지 다시 한번 만들어줘. 네, 하고 약간 잔소리를 하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이게 지금 광고 소재로 쓰기에는 세로로 너무 긴 이미지예요. 지금 해상도를 물론 지정해 주지 않았긴 했지만 광고 소재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에서 지금 이 사실은 전체적인 과정을 쭉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미나이 안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 하나의 이 채팅창 안에서 이렇게 브랜드 분석했다가 그 다음에 광고 카피 썼다가 그 다음 이미지 생성까지 지금 계속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적으로 나온 이미지의 퀄리티가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게 나오긴 합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네, 조금, 네, 뭐랄까,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고, 다시 한번 이것을 해상도를 줄여줘. 이렇게 이제 프롬프팅을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마 제미나이, 특히 나노바나나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하나 출력됐을 때, 이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해주고, 저렇게 수정해주고, 여기를 줄여주고, 뭐, 글을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바꿔주지만 퀄리티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새 창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쭉 브랜드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생성까지 하는 이 전체 과정이 이 단일 프로세스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재미나이에서 원하는 결과물이 좀 출력이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팔이라고 하는 툴에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좀 체계화 시켜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팔, 구글 오팔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자, 구글 오팔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링크를 드리겠지만, 이제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쭉쭉 있고,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각각, 하나의 개별적인 그런 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New 눌러서 이제 새로운 나의 이제 오팔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오팔레는 들어가 보시면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뭐 애드 에셋 이 버튼 4개가 답니다. 네. 자동화 툴들이 전통적으로 뭐랄까 기능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구글 오팔의 아주 독보적인 차별점은 굉장히 단순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버튼 사실 요 4가지 중에서도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요 세 가지 버튼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제너레이트가 이제 AI가 작동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창처럼 제미나이 이 여러 가지 모델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 나노바나나 프로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비오라고 하는 동영상 툴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제미나이로 들어온 이 리리아라고 하는 음악 생성 모델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를 네, 제미나이 3 프로 이미지 괄호 열고 나노바나나 이게 제미나이 이거 나노바나나 프로 이미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제한 없이 생성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무료 계정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세팅하면 이제 이런 류의 프로세스를 세팅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쁜 일상 내 루틴 속 3분 메디큐브 EMS샷 달력 브이란 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네 메디큐브 EMS샷 집에서 속 근육까지 전문 V라인 달력으로 무너진 라인 V 뭐 라인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광고 소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광고로 바로 세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의 이제 그런 퀄리티의 이 광고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오늘 같이 한번 세팅을 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좀 실제로 실습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실습을 따라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링크 주소를 하나 채팅창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네. 방금 전 프롬프트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방금 전 프롬프트가 어느 프롬프트인지 제가 지금 잠깐 놓쳐가 채팅창을 제가 지금 봐가지고요. 네. 어떤 프롬프트였을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지금 보여주시는, 네, 링크를 공유해 주, 제가,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공유 드릴 거예요. 네. 패들릿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와 보시면 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와 보시면 네, 요런 사이트로 들어오세요. 이거는 뭐 AI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각종 링크들 올려드리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작성해 보실 수 있게 근데 그 프롬프트 손으로 쓰기 지금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 넣으실 수 있게 제가 여기에 프롬프트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습 따라오실 분들은 요 패들릿 네,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들릿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일 왼쪽에 지금 제가 AI 툴 링크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뭐 사실은 58만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제미나이도 넣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있고 밑에 58 있어요. 요 밑에 58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 된 걸로 뜨지만 여러분들은 구글 사인인 하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뭐 복잡한 과정 없이 네, 빠르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58, 네, 패들릿 들어오시고 58 클릭하셔서 여기 58 사이트에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까지 완료를 지금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오파를 나는 이제 처음 들어봤다. 네. 하시면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화면에 여기 이제 네모가 하나 있고 거기에 뭐 create new 같은 뭐 새로 만들기 같은 이제 그런 버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오른쪽 위에도 보면은 create new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블랙 테마로 지금 해놔가지고 화면이 검정색으로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흰 화면으로 뜨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흰 화면에 Let's build your app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있는 뭔가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그런 어떤 빈 화면으로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AI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프롬프트장 하나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뭔가를 늘 입력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UI에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유저 인풋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te라는 버튼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utput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옆에 add assets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는 뭐 눌러보면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하세요. 뭐 마이 드라이브에서 끌고 오세요. 유튜브 링크 넣으세요. 텍스트 글 쓰세요. 드로잉 그리세요. 뭐 이런 어떤 인풋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인데 오늘 이것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딱히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거의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요 세 가지 버튼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샘플로 해볼 이 예제는 요 메디큐브라고 하는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메디큐브 사이트 요 URL이 있어요. 요 URL도 제가 여기에 요 패들릿에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올려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메디큐브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네, URL을 네, 이렇게 등록을 하고 게시를 한 다음에 얘를 앞으로 좀 당겨 올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요 메디큐브 요 장원영 씨가 광고하는 요 링크를 클릭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V롤러, 부스터 V롤러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 제품의 어떤 특장점 관련한 굉장히 설명이 아주 길게 네, 상세 페이지, 굉장히 긴 상세 페이지고요. 뭐가 좋다. 네, 장점들이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늘 다 보고 이해하고 뭐 이것을 내 머리로 분석하고 하는 이제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어떻게 얘를 제미나이에게 던져가지고 너가 한번 읽어보고 너가 한번 이 상품의 특장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광고 카피까지 써봐. 뭐 라는 것을 이제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제품 있다 정도만 이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지금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URL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AI한테 최소한 정보는 줘야 되잖아요. URL 주면서 여기 가가지고 너가 한번 알아봐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제미나이에서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품 이 이미지는 그래도 올려줬어요. 왜냐면은, 이 보통 이제 특히나 이런 제품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AI가 어떤 이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변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절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뭐 각도나 구도나 뭐 상황은 다양하게 너가 장면 연출하더라도 이 제품 모양은 절대 변형하지 마라는 것을 이제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품 이미지를 제가 아까 제미나이한테도 올려주면서 광고 소재 만들어 봐봐라고 이제 했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랬던 과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품 URL을 AI한테 알려줬었죠. 그 다음에 제품 사진도 올려줬었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 네, 대해서 분석해.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특장점이 뭔지, 또 분석해 봐봐.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고객을 설득하는 메시지로 써봐. 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그것은 이제 그런 광고 카피로 만들어.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이제 광고 소재, 만들어. 라고 했고,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광고 소재 이미지를 이제 나한테 줘. 네, 이렇게 내가 이제 받아본다. 네,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프롬프트를 하는 과정을 조금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제품 URL을 AI한테 알려준다. 그 다음에 제품 사진도 이거야 하고 알려준다. 이게 뭐예요? 인풋이죠. 저기 AI한테 입력하는 거죠, 우리가. URL 이거야. 제품 사진 이거야. 자, 잘 알아봐봐. 이거 잘 알고 있어. 이거 잘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I에게 던져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인풋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풋. 자, 그 다음에 제품 URL과 제품 사진을 인풋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AI한테 자, 너가 분석해. 너가 USP 분석해. 고객 설득 메시지 너가 작성해. 광고 카피 작성해. 그 다음에 그걸로 광고 소재 만들어. 까지를 우리가 AI한테 시켰죠. 요 일들은 요 3번부터 7번까지는 AI가 하는 일이에요. AI가 하는 일을 우리가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자, 그러니까 즉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자,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만들어까지를 이제 AI가 제너레이트 하잖아요. 그거 다 만든 거 이제 그다음 나한테 내놔. 내놔가 뭐예요? 아웃풋인 거죠. 자, 인풋한 거를 AI가 제너레이트 한 거를 이제 아웃풋해 내놔라고 하는 것을 이 아웃풋이라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단계는 제품 URL과 제품 사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에게는 요 다섯 개의 과정을 AI한테 하라고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나 아웃풋 단계까지를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게 네, 여기에 있는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요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세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인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URL하고 제품 사진을 인풋을 해야 되죠. 제품 사진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메디큐브에 제가 제품 사진도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제품 사진을 그 홈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면 있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자. 부스터 브이롤러 요게 이제 제품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력할 거는 요 URL 하고 요 이제 제품 사진 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패들리 사이트 들어오셔서 요 링크 클릭해서 요 메디큐브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요 링크를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아래쪽에 올려드린 요 제품 사진을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어떻게 다운로드 하나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 흰색 이 카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눌러 보시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네, 내 컴퓨터에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이미지를 다운로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자, 인풋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58로 오시겠습니다. 자, 58로 오셨으면 여기서 자, 우리 이 유저 인풋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한번 유저 인풋을 딱 누르면 네, 이렇게 아까 뭐 Let's build your app 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노란색 네모가 하나 뜹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데나 옮겨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인풋이라는 네모가 하나가 뜨는데 이 네모 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래서 노드라고 하면은 네. 자, 노드. 네.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라고 하면은 요 네모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 오른쪽에 이 노드에 해당하는 어떤 세팅 화면이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요 노드에 지금 클릭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 노드 위치 말고 다른 데 바닥에 아무 데나 클릭하면은 뭔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죠. 네, 전체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노드를 클릭하면은 이 노드를 설정할 수 있는 오른쪽에 설정 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네, 채팅창에 1 찍어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네. 자, 오신 분들 다 1 찍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로그인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네, 다 잘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노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노드를 우리가 뭐라고 설정하냐면, 요 제품 URL을 입력하는 노드로 만들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인풋 노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른쪽 설정 화면에서 유저 인풋 요 영역을 클릭을 해보시면 얘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는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얘 유저 인풋이란 이 말을 수정하려면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유저 인풋을 이렇게 네, 잡아서 우리가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은 제품 네, URL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키워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네, 여기 왼쪽에 노드에도 제품 URL로 변경된 거를 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설정창에서 다시 제품 URL 하고 입력한 바로 아래를 보시면 Type your prompt here 이렇게 떠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데입니다. 그냥 편하게 네, 말로 제품 URL을 입력하세요. 네. 하고 입력하면은 끝입니다. 네. 제품 URL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요 빈 공간 아무데나 네, 검정 흰색 여러분들이 흰색이겠죠.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이렇게 요 노드가 하나가 완성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제품 URL이라고 하는 노드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제품 URL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화면이 될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노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제품 URL을 하고 제품 사진을 하나의 노드에 몽땅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각각 우리가 아까 제가 워크플로우를 쪼갠다 그랬죠. 그 워크플로우를 다 쪼개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이 8개의 노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품 사진 업로드하는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유저 인풋 한 번 더 클릭을 하실게요. 유저 인풋. 그러면 또 새로운 유저 인풋 노란색 노드가 생겼죠. 자, 오른쪽 설정 창에서 제품 사진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시고요. 그 바로 밑에 Type your prompt here 여기에 제품 사진을 업로드 하세요. 네. 하면은 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럼 두 개의 유저 인풋 노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이거죠. AI한테 자 이제 일 시킬 노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제너레이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 유저 인풋 노드 오른쪽에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좀 다른 색깔의 파르스름한 색깔의 요 제너레이트 노드가 생겼습니다. 자, 요 제너레이트는 뭘 하냐면은 브랜드 분석을 하는 노드예요. 네. 분석한 거를 그 다음 노드에게 던져서 그 다음 노드가 그걸 받아서 USB 분석하고 분석한 USB를 또 고객 설득 메시지 노드에 던져주면은 걔가 또 받아서 고객 설득 메시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노드를 계속 넘겨가면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 8단계를 왜 이렇게 다 나누느냐. 이거 브랜드 돼서 분석하고 USB 분석하고 설득 메시지 쓰고 광고 카피 쓰고 광고 소재 만들어까지를 하나의 노드에 다 탑재하면 안 되냐. 기술적으로 안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쓸만한 게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막 좀 약간 뒤죽박죽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드 단위로 나눠주면은 얘는 이거 하고 그다음 노드는 이거 하고 이게 각각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각 노드가 명확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으로 뭘 던져주는 게 명확하게 또 되고 이렇게 돼서 일이 되게 뭐랄까 명확한 어떤 결과물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물도 좀 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뭉뚱거리면 좀 일단 이제 이 프롬프트 하는 시간도 걸리면서 그 사이에 뭐랄까 이 그 메모리가 저희가 프롬프트가 너무 길면 AI가 메모리가에서 좀 일부 이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충분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 안 난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치들을 많이 이제 하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다 집어넣으면은 AI가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미나이 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노드 단위로 나누어서 결과물을 하나를 명확하게 내고 그거를 다음으로 던지고 그 다음 결과물을 또 내고 그 다음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쪼개서 설정했을 때 훨씬 더 고퀄리티의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쓸만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너레이트 노드를 클릭하시면 또 오른쪽에 설정 화면이 뜨죠. 자, 거기서 지금 제너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네, 브랜드 분석하는 노드. 네. 그래서 브랜드 분석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브랜드 분석은 제미나이 3 플래시라고 돼 있죠. 네,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일하도록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가 중요하죠. 브랜드 분석은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노드는 브랜드 분석을 하는 노드인데 무슨 브랜드를 분석하는지 아직 몰라요. 네,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우리가 인풋했던 요 제품 URL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제품 URL 입력하면 여기에 제품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제품 정보를 이 브랜드 분석하는 이 노드에게 던져줘야 돼요. 자, 일단은 요 generate라고 하는 제목을 아까 브랜드 분석했는데, 네, 글자가, 네, 엔터, 네, 치고요. 자, 브랜드 분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죠. 무슨 브랜드야? 앞에서 무슨 브랜드냐면 앞에서 요 제품 URL에 있는 요 브랜드야. 네, 그러니까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요 제품 URL을 이 브랜드 분석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제품 URL 노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 안에 점이 딱 찍혀 있는 네, 요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합니다. 네, 클릭을 하고 클릭을 놓지 말고 쭉 끌어오면 이렇게 선이 하나 딸려 나오죠. 네, 얘를 브랜드 분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클릭을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된 화살표가 하나가 생겨요. 네. 점선으로 된 화살표가 하나 생긴과 동시에 이 브랜드 분석 노드를 오른쪽에 설정창을 보니까 제품 URL이라고 하는 노란색 버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동적으로 값을 받아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입력할 이 URL에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 여기서 이제
여기에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품 URL을 우리가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제품이 막 뭐 수백 개, 수십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제품별로 우리가 이런 광고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매번 제품 URL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제품 URL을 다르게 넣으면은 다른 그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 입력됐던 요 값을 여기에 받아와가지고, 네, 어떤 제품 URL이 입력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라고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제품 URL이 뭐다라는 것을 먼저 이 브랜드 분석 노드로 던져 놓은 다음에 요 뒤에 우리가 자, 이것에 대해서 너가 분석해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제미나이에서 이제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조금 정교하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브랜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노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데요. 자, 이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 패들릿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광고 소재 생성 프롬프트에서요. 여기서 제가 브랜드 분석 네, 프롬프트 네. 자, 일단 여기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를 나중에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자, 너의 역할은 전문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고 제공된 URL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해서 내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 아래와 같아 상품명 카테고리가 뭔지 분석하고 주요 타겟 고객이 누군지 분석하고 상품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강조한 주요 키워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해 라는 프롬프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오팔 노드에 붙여 넣으실 건데요. 얘를 어떻게 복사하느냐면 아까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한 거 비슷해요. 여기에 점 3개 네, 있는 거 누르시고 게시물 열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게시물 열기를 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흰색 배경으로 뜨실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블록 잡아서 네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부터 주요 긍정 피드백까지를 복사해서 자, 오팔로 와서 지금 브랜드 분석 노드에 지금 제품 URL이 던져서 들어왔죠. 요 뒤에 마우스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어. 입력할 수 있게. 요 상태에서 컨트롤 V 혹은 붙여넣기. 네. 하셔서 이렇게 네. 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제품 URL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제공된 URL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하라. 이런 어떤 프롬프트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무데나 빈 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네. 이 노드가 네, 완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쭉쭉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좀 화면에 꽉 찼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예를 들어서 꽉 차가지고 나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네, 그러시면은 왼손으로 이제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이렇게 딱 스페이스를 딱 누르시면 여기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우스가 원래는 화살표였는데 손 모양으로 바뀌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놓으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을 합니다. 혹은 여기에 오른쪽 중앙에 좀 보시면 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이제 fit to screen이라고 해서 이 화면 크기에 딱 맞춰주는 거고요. 제일 위에는. 그 다음에 더하기는 누르면 줌이고, 그 다음에 줌 아웃이고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드를 계속 오른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너무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를 주먹으로 잡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네, 그 다음에 노드 만들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되도록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분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노드를 하나 더 만드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제너레이트 하냐면 자, 이 브랜드의 USP에 대해서 분석해 라고 하는 USP 분석 노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제목, 이 노드 제목을 USP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상품 USP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때 이 브랜드 분석한 내용들을 먼저 얘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노드가. 그래서 브랜드 분석에서 얘를 너가 분석한 내용을 USP 분석에게 던져줘 라고 해서 네, 줄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된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USP 분석 노드에 자, 브랜드 분석된 내용이 들어왔어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브랜드 분석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USP 분석. 네, USP 분석 프롬프트입니다. USP 분석 프롬프트는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점 3개 누르시고, 게시물 열기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자, 3가지를 제안해줘까지 복사하셔서 오팔에 와서 지금 브랜드 분석이 들어왔죠. USP 분석에 브랜드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마우스가 네,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여기서 붙여넣기. 그래서 이 브랜드 분석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강점을 도출해줘. 네, 라고 하는 USP 분석하는 노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으로 조금 당겨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제네레이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네레이트 해서 이번에 얘는 이제 메시지를 작성하는 노드예요. 자, 설득 메시지. 자, 특장점 좋아. 근데 그거 우리 자랑이잖아.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너가 한번 써봐. 네, 설득 메시지. 작성입니다. 설득 메시지 작성 네,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설득 메시지는 뭐를 토대로 만들어야 돼요? 뭐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특장점에 기반한 설득 메시지죠. 그래서 자, 우리 특장점, 즉 USP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설득 메시지로 던져 넣어 줄게요. 이렇게 특수기호는, 네. 특수기호, 그 프롬프트 상에 특정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특수기호가 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괄호, 그 다음에 대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크다운, 언어라고 해서, 예, 마크다운 되게 이제 어려운 용어인가, 네. 겁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샵을 쓰면은 이 AI가, 이거는 뭔가 제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AI한테, 여기는 AI한테 우리가 제목 이렇게 쓰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샵을 쓰면은 이건 제목인가 보다. 그 다음에 샵 하나는 1번 제목인가 보다. 샵 2개 찍으면 이거는 2번 제목인가 보다. 샵 3개 찍으면 이건 3번 제목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AI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구조 에 이제 사용하는 기호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메모를 그 글을 쓸 때나 혹은 뭐 HTML 코딩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잘 안 쓰는 그런 용어인데 AI에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을 할 때 이게 급격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언어인데 이제 마크다운 언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기호고요. AI한테 우리가 이거는 제목이야, 뭐 이거는 내용이야, 이거는 뭐 1, 2, 3, 4번 항목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프롬프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설득 메시지 작성. 자, 지금 설득 메시지 USB 분석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설득 메시지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소재 생성 프롬프트에 자, 3번 네, 설득 메시지 작성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3번 요거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네, 게시물 열기 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58에 와서 지금 설득 메시지에 USB 분석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 줄 연결해가지고 화살표 연결해서 들어와 있으면 USB 분석 들어온 이 내용 뒤에 클릭해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 여기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네, 타겟 고객의 결핍을 분석하고 등등 하는 설득 메시지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 네, 설득 메시지 작성 노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왼쪽으로 당겨 놓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광고 카피화하는 노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네레이트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자, 얘는 제목이 이 노드의 제목은 광고 카피 작성 네입니다. 자, 이 광고 카피 작성 노드는 일단 이 설득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겠죠. 이것을 가지고 광고 카피화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 메시지를 일단 여기서 땡겨 넣어서 던져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4번. 네, 광고 카피 프롬프트입니다. 자, 광고 카피 프롬프트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매 전환을 촉진하는 광고 문구를 60자 이내로 작성해줘. USP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컨셉으로 작성해.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USP 앞에 우리가 USP가 특장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네, 설득하는 그런 컨셉으로 작성해. 광고 문구는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60자 이내로 작성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해보니까 가끔 얘가, 좀, 이렇게, 뭐랄까, 헷갈려서 좀 잘못 오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가끔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카피를 광고 카피는 그냥 한글로 작성 해줘. 네, 만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줘. 네, 가끔 이렇게 영어로 작성해가지고, 네, 영어로 된 광고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카피까지 작성했으면, 이제는 뭐요? 근데 기획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디자이너한테 넘길 단계예요. 이제 디자이너 노드를 만들 거예요. 이쪽 약간 당겨 놓을게요. 자, 디자이너도 결국은 AI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노드 클릭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클릭을 해서요. 자, 여기는 디자이너니까 광고, 네, 이미지, 네, 노드입니다. 특정 프롬프트를 강조하는 마크다운 언어는요. 여러분 그 우리 아스터리스크라고는 그 별 있잖아요. 별. 요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요게 여기 예를 들어서 노드라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AI 눈에는 이게 굵은 글씨로 보여요. 네, 우리 눈에는 별 두 개의 노드 별 두 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AI 눈에는 노드가 진한 글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글씨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크다운 언어 쓰시면 됩니다. 특정 프롬프트 강조하실 때.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광고 이미지 만드는 노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광고 이미지는 디자이너죠. 디자이너니까 지금 제미나이 3 플래시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말고 우리 이제 이미지 모델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서 선택 가능하게 선택지가 뜹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노바나나 프로가 있어요. 네. 그 위에 있는 나노바나나 말고 나노바나나 프로 네,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이미지는 우리 요 광고 카피를 써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광고 카피를 잡아서 이렇게 던져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광고 이미지 만들 때 아까 제가 제품은 반드시 이 이미지를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우리 제품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네, 지금 오팔에서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이요. 오팔에서 무료 버전의 제미나이 쓰시는 분도 오팔에서는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계속 만들어 보다가 저도 무료 계정에서 이 오팔에서 나노바나나 프로를 계속 한 20개 가량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도 계속 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저 데일리 리밋이 있다라고는 뜨는데 데일리 리밋이 얼마인지는 여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를 쓰시면 훨씬 더 안심하고 더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자, 어쨌건 여기서 광고 카피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제품 이렇게 생겼어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 제품 아까 우리 어디서 업로드를 했었나요? 요거 조금 줄여보면 네. 우리 앞부분에 제품 URL 입력할 때 제품 사진 노드도 같이 입력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광고 이미지 만드는 얘한테 얘를 던져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긴 연결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품 사진에서 클릭을 하셔서 쭉 줄을 끌고 나오셔서요. 네, 광고 이미지에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고 이미지에는 지금 광고 카피하고 제품 사진하고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광고 소재 만들려면은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이미지 노드에는 광고 카피하고 제품 사진을 둘 다 일단 던져 넣으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 생성 프롬프트예요. 자, 광고 이미지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광고 카피를 사용해서 광고 소재 이미지를 생성해 이미지에 광고 카피를 한글로 넣어줘. 그 다음에 광고 카피가 두 번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줘. 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얘가 가끔 카피를 위에도 한번 쓰고 밑에도 한번 쓰고 이렇게 약간 중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제약사항을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USP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클로즈업 기능 강조 컷으로 제작해. 그 다음에 제한사항은 제품 이미지는 반드시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서 쓰고 구도나 상황은 다르더라도 제품 이미지를 변형하지는 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제품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이미지를 만들면 왜냐하면 이런 어떤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AI가 지금 학습에 있는 거는 이 메디큐브의 이 제품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뷰티 디바이스 하면은 일상적으로 이제 AI가 학습에 있는 다른 다양한 이미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냥 이미 가지고 광고 소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품 이미지는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라고 이런 프롬프트를 네,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를 사용해서 광고 소재 이미지를 생성하고 네, 요 프롬프트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드시 여기는 나노바나나 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제가 네. 광고 소재, 네, 이미지, 광고 소재가 이제 광고 소재 이미지죠. 이미지 만들어 했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 우리 받아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받아보나요? 요 조금 땡기겠습니다. 쭉 땡기고요. 아웃풋 있죠, 아웃풋. 네, 아웃풋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또 다른 색깔의 아웃풋 노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아웃풋 노드를 어떻게 해요? 광고 이미지 여기서 다 만든 거 여기로 넘겨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에서 네, 잡아서 아웃풋으로 던져 넣어 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아웃풋은 딱히 뭐 어떻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광고 이미지를 여기서 받아서 나중에 이제 내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얘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다 만드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 전체 이제 이 앱의 네,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어디에 쓰냐면은 저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Untitled 오팔 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얘를 광고 소재 생성 앱 제가 여러 개를 이거를 만들었어 가지고요. 저 약간 제목을 버전 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지금 이제 만드신 상태에서 화면 중앙 위쪽, 네, 중앙 위쪽에 보시면 에디터라고 하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우리 유저, 인풋, 제너레이터, 아웃풋 눌렀던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보시면 에디터와 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디터에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앱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웹페이지에 어떤 화면처럼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제품 URL을 입력하세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화면, 노드의 그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각각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 화면으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이고요. 제너레이터 노드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화면으로 따로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한번 해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제품 URL 아까 뭐였죠? 우리 메디큐브 이 사이트의 요 URL, 네, 요 medicuve.co.kr,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넘버는 2619라고 하는 요 URL을 쭉 긁어서 복사하셔가지고요. 58, 네, 제품 URL 입력하라고 하는 여기에 붙여넣기, 네,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품 사진을 업로드 하세요.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프롬프트 창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아까 제가 이거 다운로드 해놔 달라고 말씀드렸죠.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 누르셔가지고 네, 폴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폴더에서 저도 폴더에서 아까 다운로드네. 이렇게 네.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제출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드를 세팅할 때는 노드 하나하나에 프롬프트 입력하고 노드 따로따로 만들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네, 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돌리는 거 과정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모델 이미지도 함께 업로드 할 수 있나요? 네, 모델 이미지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델 이미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프롬프트에 아까는 프롬프트가 어떤 프롬프트였냐면은 제품 이미지를 던져 놓으면서도 이 제품 이미지를 사용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 이미지를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자, 이 모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네, 이 그 광고 소재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롬프트 약간 변형하셔야겠죠. 오늘 여러분들 세팅하는 이 과정은 일종의 약간 그 마스터 코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성한다라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배우시는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실제로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들이 약간씩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변형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세팅에 대한 값과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이렇게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화장품 흡수율의 혁명. 6-in-1 부스터 프로로 모공부터 리프팅까지 단 10분의 압도적인 물광 피부를 경험하세요. 네, 이렇게 네, 광고 소재가 나왔네요. 보시면 이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실제로 뷰티 브랜드들에서 사용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이렇게 아주 클로즈업, 네, 초근접샷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시는 것처럼 제품 이미지가 정확하게 하나도 변형이 안 되고 네, 그대로 사용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그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그 오팔이 지금 위에 보시면 엑스페리먼트라고 약간 이게 약간 베타 버전처럼 여기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곳에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게 아카이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벗어나면은 이 이미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왼쪽 밑에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있는 이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셔서 네,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다시 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약간 세로 거침 같은 이게 화살표 동그라미 돌아가는 요 리스타트 앱이라고 하는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다시 네, 첫 번째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저는 요 다운로드한 네, 다운로드 파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네, 잘 다운로드가 네,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잘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으면 네, 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미지상의 폰트 이미지 사이즈 등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슨 폰트로 적용해줘. 사실 제가 폰트는 제가 약간 좀 확신이 좀 안 가긴 하는데 왜냐면 그냥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에서는 폰트 업로드 하면은 그 폰트로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그러면은 초기에 우리가 인풋할 때 폰트를 아마 업로드를 하시고 아까 지금은 우리가 URL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만 이제 인풋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폰트도 인풋을 하시고 이 폰트를 적용해줘. 이렇게 세팅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그렇죠. 이미지 사이즈도,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비율로 보통 알려주죠. 뭐 3대 4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가로로 긴 거 내가 원하면은 뭐 그 9대 16대 9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상도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다운로드가 왜 안 되실까요? 네, 다운로드가 그 이미지 위에 그 우클릭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앱에서 제가 여기 새로 고침하고 저 나와버려가지고 네,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사 해가지고 네, 놓고
네. 그 다음에 제품 이미지 넣고, 네, 다 일단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음, 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제가 돌리고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 다운로드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다 만드셨으면 여기에 네, 광고 생성한 네, 58이라고 할까요? 네, 58 자동 생성 광고 이미지. 제, 제가 여기에 이런 섹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여기에 패들릿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58 자동 생성 광고 이미지라고 제가 섹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네, 다 같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떻게 올리시냐면요. 여기 지금 더하기 버튼 있으시죠? 이 더하기 버튼. 요거 누르면, 이렇게 뭐 제목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뜹니다. 제목에는 뭐 본인 성함 쓰셔도 되고, 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뭔가 이 업로드 같이 생긴 요 버튼 위로 올라가는 조그만 화살표 있는 얘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 하라는 네, 파일 탐색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걔를 네, 여기서 이제 생성한 이미지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게시 눌러주시면 네, 게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다. 여기 58 자동 생성 광고 이미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더하기 누르시고 업로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리셨,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네. 자, 여기에 올려주세요. 자, 결과물을 여러 개 받고 싶을 때는, 네, 결과물을 여러 개 받는다는 거, 일단 광고 카피도 여러 개인 거고, 그죠? 그 다음 광고 이미지도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카피를 세 개 만들어줘. 이 지금 결과물 여러 개 받고 싶으실 때 하시는 이제 이 노드 세팅이 저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유료, 네, 과정에서 할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캐러셀 이미지, 네, 캐러셀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여러 개 슬라이드를 나눠 가지고 네 하는 거, 혹은 지금 우리는 단일 소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다들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멋있는 이미지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네, 해서 이렇게 네, 이런 분 이미지도, 이거 좀 뭔가 이미지가 조금 약간 무섭게 나왔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여러 개를 동시에 생성하는 제가 해봤을 때는 거의 한 6개까지도 제가 최대한 6개까지 만들어 봤는 동시에 네, 만들어지고요. 기본적으로 뭐 4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 노드 구성이 조금 달라야겠죠. 네, 그래서 한 번만에 뭐뭐 해가지고 6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뒤죽박죽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 세팅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러셀이 이제 슬라이드잖아요. 여러 장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있는 네 이미지 이 컨텐츠 만드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유료 네,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드는 것을 네, 동시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네, 그 과정에서 또 진행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동일한 프롬프트로 각각의 결과물이 모두 다르니 여러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지금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을 그냥 여러 번 돌릴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개 이미지를 순식간에 사실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노드 자체를 아예 동시에 네 개가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그렇게 세팅하실 수 있죠. 그러면 네 개가 출력되는 노드를 한 번 돌릴 때 네 개니까 한 번 더 돌리면 8개, 네, 네 배수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급격하게 네,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의 단일 광고 이미지로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유료 수업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이런 것들을 캐러셀이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 그 콘텐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컴포즈 커피에서 이 발렌타인데이에 컴포즈 커피에서 올리는 인스타그램 콘텐츠인데 한 장짜리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화면이고, 네, 두 번째, 자, 누구랑 마셔도 가성비 폭발. 그 다음에, 자, 실패 없는 초코 메뉴 탑 3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컴포즈 오드로 주문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 있는 캐러셀 콘텐츠 만드는 과정을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이 노드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인풋 값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광고 소재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20개든 30개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렇게 폴더에 이렇게 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 살짝만 모아봤는데 뭐 순식간에 수십 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루는 제품이 좀 많고 내가 여러 개의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가 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각각의 URL들 별로 내가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광고 이미지를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광고 이미지지만 단지 뭐 광고를 태우지 않더라도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이제 올리는 그런 콘텐츠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잔뜩 만들었어. 하다 보니까 내가 한 100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하나씩 이거를 올리거나 아니면 하루에 두 개씩 올리면은 매일 내가 한 개씩, 두 개씩 이런 올리는 작업들을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게 사실은 자동화의 어떤 좀 궁극적인 좀 목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음 이제 저 이제 유료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이 그 메이크라고 하는 툴, 메이크가 요 정도의 조금 약간 심플한 자동화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네,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메이크에서 요거 세팅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에어테이블이라고 한 에어테이블은 그 일종의 온라인 상에 있는 웹 버전의 그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혹은 그 엑셀 파일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텐츠를 이렇게 행에 따라 쭉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지를 100개 만들었으면 100개의 이미지들을 쫙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씩 가져와서 라우터를 경유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 채널에 자동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요 과정까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좀 시연을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이제 에어테이블입니다. 에어테이블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만 지금 좀 만들어 놨는데, 조금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커지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약간 엑셀 파일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아까 만들었던 그 폴더에 있던 요 이미지들을 제가 여기에 에어테이블에 하나씩 넣어놨어요. 네, 여기에 더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이제 에어테이블은 이런 파일을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네, 좋은.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져 넣으면은, 네,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네, 돌아가면서 업로드가 되는 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더하기 눌러가지고, 네, 또 내가 여기에, 네, 이렇게 던져 넣으면, 어디 갔나요? 네, 더하기 눌러서 여기에 네, 파일 업로드하는 창에 네, 이렇게 잡아서 던져 넣으면은 또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이렇게 쭉 적재가 됩니다. 뭐 100개건 200개건 네, 이렇게 쭉 적재를 한 다음에 지금 요건 이제 제 인스타그램이에요. 보시면 요게 지금 가장 최근 이미지는 좀 제가 일부러 좀 구분을 지으려고 이렇게 의미 없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 이제 페이지인 거죠. 여기에 제가 이거 테스트로 하나 이제 올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3시간 전에 올라간 콘텐츠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메이크에서 이런 거 세팅을 해놨다고 했었죠.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테이블에서 끌고 와가지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해 라는 프로세스를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런 시키면
네, 지금 런이라고 눌렀습니다. 그럼 쭈쭈쭉 해가지고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다 돌아가면 이제 업로드가 됐다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은 지금 업로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체크하고 1, 요거 인스타그램도 체크하고 1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네,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 고침해 보면 아까는 겉도는 고가인 풀이었는데 방금 이제 올라가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 뭐 요런 콘텐츠가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인스타그램도 새로 고침해 보면 네, 요렇게 네, 이미지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요런 이미지. 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면 만드는 거는 오, 좋아.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올리는 것이 또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리는 것까지를 자동화하는 게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에어테이블에 쌓아놓고 저런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세팅을 해놓으면 메이크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금 every 15 minutes라고 해서 15분마다 올려가세요. 올려주세요. 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해 놓은 메이크는 내가 그럼 여기 와가지고 맨날 원스 얘를 눌러줘야지 올라가느냐. 이제 이건 제가 시연을 하느라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요 시계 표시 보이시는 일 텐데요. 내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 9시에 한 번, 그다음 오후 뭐 6시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젊은 여성들이 대상이라고 하면은 젊은 여성들, 직장인 여성분들, 2030, 뭐 40 여성분들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인스타그램에 딱 뜨도록, 퇴근하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딱 뜨도록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오전 8시에 자동으로 한번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시간인 뭐 오후 7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네,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시간 이렇게 스케줄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개 컨텐츠 올려놓은 게 네, 자동으로 저장해진 시간에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제 그 프로세스까지를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떤 대량 콘텐츠 생성 작업을 오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팔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아까 다운로드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왼쪽 밑에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을 반드시 누르셔서 요거 클릭하셔서, 네, 다운로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캐러셀 콘텐츠 스토리텔링 있는 슬라이드형 콘텐츠 만드는 거, 그다음 이거를 자동으로 업로드 되게 하는 메이크 프로세스 세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료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거기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실습을 같이 하면서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목요일 강의 신청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아까 제가 채팅창에 답변 못 드린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가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버리시고 새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만들고 네 하셔서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얻으시면 됩니다. 오팔은 이미지 제작이 아닙니다. 오팔은 이제 방금은 이미지를 우리가 제작하는 노드를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 오팔에는 비오라고 하는 동영상 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오에서 만들 수 있는 짧은 동영상도 자동 생성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지, 네, 유튜브를 네, 블로그 포스팅으로 써줘. 네, 이런 것도 기능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가 제가 사실은 요거 조금 설명드리려고 유튜브 링크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요. 요게 네, 유튜브인데 세상에 뭐 아이고 네,
유튜브에서 열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려는 건 아니니까 네, 스톱을 걸고요. 유튜브 링크를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건 제가 이제 즐겨보는 이제 지식 전문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제가 아무 유튜브를 이제 가지고 와서 네, 여기서 유튜브 링크를 여기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써주는 네, 그 내용으로 네, 이런 식으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팔은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미나이 안에 있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프롬프팅하고 글을 받아내는 거,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로 만드는 이 이미지 이 동영상 모델 비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서 무료 계정이시면은 비오는 거의 아마 사용이 뜨지를 않을 거예요. 선택지로 기능으로. 그런데 오팔에서는 비오로 무료 계정이셔도 비오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리아라고 하는 그 오디오 노래 만드는 음악 만드는 그것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오팔에서 다 자동화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목요일 강의에서 메이크 사용 방법도 네,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목요일 강의에서 메이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제 안내를 드리긴 하겠지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 하는 거 세팅하시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연결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로세스 세팅하는 것까지 목요일 강의에서 같이 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웃풋 노드를 두 개로 설정할 수 있나요? 이미지 하나. 네, 아웃풋 노드 그 이제 아웃풋 노드는 하나인데 그 아웃풋 그러니까 이 아웃풋 이제 그뭐 제네레이터 마지막 노드를 여러 개 설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 아웃풋 노드로 이렇게 다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노드에서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결과물이 여러 개가 출력이 돼요. 네, 그렇게 설정할 수, 그거를 저희 목요일 날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까 제가 유튜브 가지고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렇게 써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오팔이 구글 거잖아요. 구글이 좋은 게 뭐냐, 유튜브가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의 AI 모델들이 유튜브 영상 그 크롤링을, 그 내용 크롤링이죠. 그 크롤링을 너무 잘해요. 유튜브 내용들을 너무 잘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쭉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거를 바로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제 쓰시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저작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네,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렸고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AI가 정말 뭐 너무너무 계속,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AI가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네, 아우 신세상 배우 가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고 배워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어 우리가 뭐 이 AI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좀 그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쓸모 있는 거는, 이렇게 잘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우면은 AI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뭐랄까, 이렇게 좀, 그래도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늘 녹록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그거를 또 다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한국 그 AI 기술협회에서 이렇게 좀,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강의들 좀 마련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또 만나 뵙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좀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